요 다음부터 지금부터는 이제 그 내가 본인이다라고 해서 이 사기를 친 케이스들인데요. 비교적 그 대리권을 사칭한 경우보다는 조금 단순해요. 자기 본인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저 사람이 본인이냐, 라는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 이제 확인을 어떻게 하면은 문제없이 잘 할 수 있느냐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앙 2005년 사례인데요. 그 중개업자 갑이 예전에 을로부터 그 사달라 매수 의뢰를 받아서 중개한 적이 있던 이 부동산, 그러니까 을이 좀 사달라라고 해서 이 중개업자가 구해준 적이 있는 이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자가 된 을의 내연남 병으로부터 다시 팔아달라라고 의뢰를 받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예전에 을 의뢰받아서 사줬던 이 부동산에 대해서 내연남 병이 그 을로부터 증여받아서 팔아달라고 하는 의뢰를 받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팔아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내연남이란 사람이 증여계약서 같은 걸 위조해서 자기 명의로 등기받은 다음에 이게 사기를 친 그런 케이스였죠. 그래서 결국 이런 케이스에서는 그걸 믿고 등기를 믿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등기를 믿은 매수인이라고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지금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등기를 믿고 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원인 무효가 되면은 전부 다 말소가 돼요. 그럼 결국 이 사례에서도 지금 내연남 병, 그 다음 매수인 정, 이렇게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갔는데 을이 소송을 해서 다 말소시켜 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 마지막에 정이 손해를 보게 되고 그 손해에 대해서 중개업자에게 배상 청구를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때 법원은 등기부상 소유자다. 더 어떻게 지금 확인하겠느냐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례에서 그러니까 손해를 본 매수인 정은 이 갑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근거로 했냐면 이 을이 매수할 당시에 갑이 중개한 적도 있었고 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7개월 만에 소유권이 2번이나 이전됐기 때문에 갑과 을의 이 부적절한 관계를 또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증여가 좀 문제가 있다. 무효이거나 이런 부분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로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근데 법원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틀림없고 병이 그걸 가지고 뭐 소유권이 짧게 넘어갔다고 해서 짧은 시간에 넘어갔다고 해서 그걸 의심해 볼 만한 중개업자의 잘못이다. 확인하지 보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중개업자의 법적인 잘못이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광주 2003년 판례입니다. 매매를 중개를 해줬는데 이 부동산은 약 한 달 전에 이 매도인의 아버지로부터 이 매도인이 증여받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 되는 매도인 을이 매매계약을 병에게 하면서 팔면서 자기 아버지 도로 사용 승낙서, 자기 아버지 명의의 이 도로 사용 승낙서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물론 소유 명의자죠. 이 지금 을이 소유 명의자이고 그다음에 그 아버지 명의의 도로 사용 승낙서까지 첨부해서 계약이 체결됐는데 결국 그게 나중에 증여 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밝혀지고 따라서 아까 앞선 판결처럼 이전 등기가 말소가 된 그런 사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도 이 매수인 병이 매도인 을이 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격려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이었다면 그 소유관계를 의심해서 원소유자, 그 아버지 되는 사람이죠. 원소유자의 확인을 받은 다음에 중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안 했다라는 근거로 중개업자에게 책임 추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중개업자의 책임이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뭐 당연히 명의상 소유자고 그 다음에 토지 사용 승낙서까지 제공된 이상 의심의 여지가 별로 없었다. 중개업자에게 잘못이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자, 뭐 이런 사례처럼 그 아까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이 조금 이렇게 뭐 빠른 시점에서 빠른 시점에서 여러 번 소유권이 넘어가는 부분들은 약간 좀 의심해 볼 만한 그런 여지가 좀 있죠. 물론 뭐 중개업자의 책임은 근본적으로 지금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없다라고 지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의뢰인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지시고 다른 방법에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등법원 2003년 사례입니다. 그 국가 소유로 된 부동산에 대해서 간혹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국가 소유로 지금 돼 있는데 매도증서 사본을 보여주면서 이 돌아가신 그 할아버지가 매도증서상 이게 매수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 상속권자인 자기가 실제 권리자다. 이게 꼭 나중에 소송하면 찾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래가 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참 이게 황당한 케이스죠. 이게 뭐 이길지 질지 모르는 사안이고 한데 이런 케이스에서 어쨌든 그 중개업자가 관여해서 매매 계약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돼서 배상 책임을 지금 당한 겁니다. 이때 법원의 판단은 국가 소유로 등기된 이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서류가 매도증서인데, 매도증서 샀다는 거죠, 옛날에. 샀다는 매도증서인데, 이 매도증서 사본만 제시됐다면 원본을 요구해서 원본의 존재를 확인하고 원본에 기재된 매도인의 진위를 확인해야 되고 또 을이 단독으로 상속할 자격이 있어서 처분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매도증서가 위조된 거였어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중개업자가 책임을 져라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 법원 2002년 사례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국가 명의로 보존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해서 실제 권리자라고 하는 을로부터 이 부동산에 대해서 국가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주겠다라는 이 을의 말을 믿고 을이 제시하는 매도증서 사본, 지적도, 등기부등본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병에게 소개시켜줬는데 결국 이 부동산에 대한 매도증서는 역시 위조된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법원은 이게 1심 법원인데요. 2심에서는 조금 판단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 1심 법원은 이 매도증서 사본이 유관으로 진정 여부, 위조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되어 있어서 이 관련된 서류들을 종합하면 을이 제시한 매도증서의 원본을 존재를 추측할 수 있는 점, 그 다음에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이 을이 이야기한 내용이 허위다라고 의심하기 어렵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자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어요. 그런데 이 지금 항소심에서는 이 판단이 좀 바뀐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제가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법원 2008년 사례입니다. 이거
그 다른 사람에게 이제 중개사무소를 좀 빌려주고 하면서 또 생긴 이런 사례인데, 그 빌려준 부분은 조금 생략을 하고요. 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매 대금 23억, 그 다음에 계약금 15억, 이런 뭐 계약이 체결됐는데, 결국 중간에 위조범에 의해서 저질러진 그런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책임을 인정했는데, 중개업자가 이 급매물로 나왔다고 해서 매매 대금의 80%, 60%가 넘는 15억 원을 선뜻 계약금으로 정하고 하는 등등의 그런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그런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못하고 계약 체결을 해줬다. 이런 부분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부 2004년 판례인데요. 소유자 을을 사칭하는 사람이 위조된 을의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의뢰했는데 속았어요. 당연히 책임져야 되겠죠. 주민등록증 하나 믿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지원 2002년 사례. 마찬가지로 소유자를 사칭한 사람이 팔아달라고 하면서 위조된 주민등록증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이걸 그 위조된 주민등록증만 믿고 그 사람이 본인인 줄 알고 계약이 체결되고 돈이 계약금 중도금 합해서 3억 6천만 원이 건너갔는데 나중에 아니라는 부분이 확인되어서 배상 청구를 당한 케이스입니다. 당연히 책임져야겠죠. 법원은 책임의 근거로 이 병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타 지역에 거주하는 전혀 면식이 없는 자이고 중개 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지불한 점 등에 비추어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나 그 내용까지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보통 이 사기라는 게 잘 모르는 사람, 그죠?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경험해본 사례들도 예를 들어서 잠실에 5단지에 이게 아파트 물건인데 저쪽에 9단지 쪽에 떨어진 1단지 쪽에 이런 식의 중개업소에 내놓은 그런 케이스에서 사고가 터진 경우를 봤어요. 보통은 5단지의 물건이면 또 5단지 앞에 내놓는 경우가 참 많은데 또 소유자하고 이렇게 면식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이제 겁이 나기 때문에 다른 잘 모를 만한 중개업소에 이렇게 내서 거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의심을 좀 하실 필요는 있겠죠.